오늘 준비한 사연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한 남성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찐따라는 말을 아시나요? 학창시절 저를 따라다니는 말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몸은 뚱뚱해서 조금만 거칠게 움직여도 숨을 몰아쉬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키도 185가 넘어서 덩치는 큰데 소심한 성격 탓에 못된 친구들의 타겟이 되어 괴롭힘도 엄청 당했었네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똥 퍼는 냄새 나지 않아? 저 엑스기 또 시작이네. 살살해 울겠다. 아, 짜증나 땡땡이만 오면 반에서 냄새가 나네? 하지 마. 나 아니야. 내 말이 틀렸냐? 저 돼지 엑스기 땀이 장난 아니게 흘리는 거 나만 본 거야? 맞아. 제 옆에만 가도 냄새가 진동을 해. 여름철 땀만 흘려도 반 친구들은 저를 향해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일쑤였어요. 소심한 성격인 저는 하루하루 참아가며 졸업하기만을 기다렸고 더디지만 대학교를 입학하는 그날이 왔어요. 행여나 고등학교 때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학교에서는 외모로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는 많이 사귀지는 못했지만 몇 명의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렇게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하루는 얼굴만 알고 있는 친구 한 명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이번 레포트 다 했어? 대충은 하루 정도만 자료 더 찾아서 첨부하기만 하면 끝날 것 같아. 그래? 난 아직 반도 못했는데 혹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끝나고 술 한번 살게 원한다면 여자애들도 소개시켜주고. 친구의 말에 잠시 고민하다가 시간적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레포트 도와주는 거야. 크게 어렵지도 않고 문제 될 게 없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걸 말하지란 생각을 잠깐 했어요. 대학교를 들어오고 몇 달 동안 대화를 해본 것도 한두 번이 다이고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눈빛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거절하지 왜 승낙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아주 원초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레포트를 도와주면 술로 보답하겠다는 말 뒤에 달린 여자애들이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OT나 MT에서 여자애들이랑 술 먹은 거 말고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여자애들이랑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도와만 달라고 했던 레포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서 다 하게 되었어요. 저도 정말 답이 없었던 게 뻔히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4일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는 레포트를 넘겨주었어요. 자, 여기.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F였을 거야. 약속 잡히면 연락할게. 며칠 동안의 노력이 단 몇 초 대화로 끝나 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그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고 저희 바램과는 달리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강의실에 가면 매일 마주치지만 나와의 약속은 기억도 안 나는지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야 학창 시절부터 익숙했던 거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멍청했던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넘겼어요. 여자랑 술자리를 해준다는 약속이 기억에서 잊혀질 무렵 그 친구가 여자애랑 둘이서 쑥덕거리더니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친구야, 지난번 약속했는 걸 깜빡했네. 괜찮아. 내가 술 얻어먹으려고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오늘 시간 괜찮아? 여자애도 오늘 시간 괜찮다고 하는데. 조금 전까지 그 친구랑 대화를 한 여자애 쪽을 쳐다보니 웃으면서 절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언제 먹으러 갈 거야? 고민할 거 뭐 있냐? 지금 나가자. 수업도 지겨운데. 요 앞 포차 알지? 거기로 가자. 내가 쏠게. 수업이 교양이라 부담도 없었고 이미 마음은 포차로 향해 있었어요. 그날은 처음 하는 게 정말 많았는데 낮에 친구랑 술을 먹는 것도 처음이었고 여자애가 내 옆에 앉아서 술을 먹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포차에 도착해서 그 친구는 내 앞에 앉고 여자애는 내 옆에 오더니 나 여기 앉아도 되지? 라고 묻는데 단순히 옆에 오는 것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같이 술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특별한 거는 없었고 누구 연애한다더라 아님 한 명 잡아서 뒷담화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낮술이라서 그런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술에 취해 갔고 그녀는 평소 습관인지 아님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대화 중에 웃긴 내용이 나오면 자꾸 툭툭 치며 건들기 시작했어요. 대박, 그게 사실이야? 라고 말하더니 팔을 치거나 아님 허벅지를 치면서 웃는데 여자가 내 몸을 만진 건 처음이라 당황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자애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봐라. 하면서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팔짱을 끼면서 웃었고 전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이거 봐, 이거 봐. 나 좋아하는 거 맞지? 귀여워. 하더니 안아주는 거예요. 술에 취해 그런 건지 처음 겪어보는 여자의 행동에 찐따답게 나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거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해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던지. 어느덧 술자리는 끝이 났고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여자애가 팔짱을 끼더니 내 얼굴을 보면서 오늘 자기가 사는 거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사기로 했지만 괜히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계산했어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계산이 끝나고 건물에서 나올 때까지 옆에서 찰싹 붙어서는 이거 다 근육이야? 무슨 운동한 거야? 하면서 계속 이리저리 만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 둘을 보면서 계속 잘 어울린다 말하며 분위기도 좋은데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어요. 솔직히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집에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나서서 2차도 내가 살 테니 노래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노래방에 들어가서는 맥주랑 안주를 시켜놓고 노래를 부르다가 남자인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는 나가는 거예요. 땡땡아, 일로 와서 앉아봐. 노래 그만 부르고. 여자애가 친구가 나가자마자 자기 옆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 혹시 만나는 여자애 있어? 아니. 나도 남자친구 없는데 우리 연락이나 하고 지낼래?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번호를 부르라고 하고는 전화를 걸었어요. 얼떨떨한 마음으로 울리는 휴대폰을 쳐다보니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뻔히 앞에 있는 그녀가 걸었다는 걸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전화를 받았더니 땡땡아, 앞으로 이리로 연락해. 별거 아닌 장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주 겪는 일일 수 있지만 휴대폰을 한 번 보고 그녀 얼굴을 한 번 보고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것도 잠시 화장실 갔다 온다던 친구가 들어왔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노래방 책을 들여다보더군요. 그때부터는 정신이 나가서는 노래를 부르는 건지 술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도착할 때쯤에 문자를 보내볼까 말까를 1시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찐따는 찐따인 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띠링 하는 소리가 울렸고 죄 지은 거 마냥 놀래서는 휴대폰을 손에 놓칠 뻔한 걸 호들갑을 떨면서 다시 잡았어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번호를 주었던 그녀였고 문자 내용은 집에 잘 들어갔어? 라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보낸 게 잘 들어갔지. 넌 잘 들어갔어? 라고 보냈어요. 그날 저녁 그녀와 문자 한 통 주고 받은 게 다였지만 앞으로 연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설레어서 밤잠도 설쳤어요. 다음 날 강의실을 향하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인사를 먼저 하는 게 좋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학교로 향했고 강의실에 들어가니 그 친구와 그녀가 함께 있었어요. 어떤 인사를 할지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앞에 가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왔어.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을래? 라고 나에게 물었고 옆에 있던 그녀는 땡땡아, 같이 먹자. 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다가온 인연이라 생각했고 어쩌면 사랑이 온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밥을 같이 먹거나 술자리를 가지면 다른 사람 없이 딱 우리 3명만 모여서 먹기 시작했고 계산이 다가올 때쯤에는 당연한 것처럼 계산서가 저에게 왔어요. 어이구 물주 납셨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계산을 하는 그것마저도 그녀가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좋았거든요. 셋이서 술을 먹으며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도착하면 그녀는 꼭 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서는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다. 넌 웃는 모습이 귀엽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보냈어요.
이성과의 사귄 경험은 없었지만 이건 분명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생각에 세 명이서 술을 먹다가 잠깐 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무슨 생각?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하다니 그냥 친구. 땡땡아, 혹시 나 좋아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그녀의 대답에 찐따답게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니 그녀는 웃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볼에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반응도 못하고 멍해 있으니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세 명만의 비밀로 해줄 수 있지. 나 다른 친구들이 알면 부끄러워서. 허락해준 사실에 감동해서 좋아하다가 세 명이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 친구가 돌아왔고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둘이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어. 축하해주라. 왠지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둘이 잘 어울리네. 사귀기로 한 사실을 밝힌 이후에는 술자리가 연인이 된 걸 축하하는 자리로 바뀌었고 여기 말고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알았다고 하고는 가게에서 나와서 걸어가는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로 가자고 했어요. 그 친구와 여자친구는 와본 적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양주를 주문해서 마시기 시작했고 술자리가 끝날 때쯤에는 술값 50만 원이 고스란히 저희 차지가 되었어요. 연인이 되고 난 후 당연히 둘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던 생각과는 달리 여친은 데이트 약속을 잡을 때마다 그 친구를 불렀어요. 사귀기로 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에도 사귀기 전과 마찬가지로 세 명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여친이 화장실 다녀온다며 나가 버리고 그 친구가 옆으로 왔어요. 너 그거 알아? 뭐가? 아니다. 내가 괜히 말해서 너한테 부담 갈 수도 있겠다. 뭔데 그래? 빨리 말해봐. 아니, 너 여자친구랑 사귀는 거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응, 거짓말 아니고 이번이 처음 맞아. 그래서 눈치가 그렇게 없었구나. 왜 내가 실수한 게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팔찌 이야기를 꺼내잖아.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연예인 누가 차고 나온 게 이쁘다고 한두 번 말한 게 생각이 났어요. 응, 그랬지. 답답하. 그거 사달라는 소리잖아. 뭐라고? 진짜. 난 왜 그걸 몰랐지? 그러니깐 네가 지금껏 여자 하나 못 사귄 거야. 그거 하나 사줘라. 너 아직 진도도 못 나갔지? 혹시 알아 한번 허락할지. 누가 그런 걸 바라고 선물해주냐? 그 친구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팔찌에 대해 검색을 하고 있을 때 여자친구가 돌아왔어요. 신기한 게 여친은 자리에 앉더니 연예인 이야기를 하다가 팔찌가 이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를 느끼고 집에 가서 자세히 검색해보니 가격이 300만 원이 넘더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나머지는 카드 한도까지 긁어서는 다음날 여친에게 선물을 했어요. 자, 여기. 이게 뭐야? 그냥 이뻐서 한번 사봤어. 여친은 포장된 선물을 빠른 속도로 뜯더니 팔찌를 확인하고는 느닷없이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행동에 놀랐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위로 올라갔어요. 만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짜증을 내던 여친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받아주었고 다음으로 행동을 옮겼는데 내 손을 잡으면서 아직 그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선물을 줬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멈추니 갑자기 가방이랑 팔찌를 챙기고는 팔찌 고마워. 그런데 어떡하지? 나 친구랑 약속 있다는 걸 깜빡해버렸어. 라고 말하더니 조금 있다가 가면 안 되냐는 내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다시 둘이서 만난 건 없었고 예전 세 명이 모여노는 관계로 돌아갔어요. 한동안은 카드 요금을 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랜만에 세 명이 뭉쳤을 때 그 친구가 다시 조용히 오더니 속삭였어요. 지난번 어땠어? 안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 눈치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 선물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 고마워. 그럼 진도는 어디까지 갔어? 끝까지 간 거야? 아니, 거기까지는. 아쉽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아니야, 나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려 버렸고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해줄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누가 너 그것 때문에 만난다고 했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고만 있어.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가방을 사주라면서 휴대폰으로 가방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시 여자친구가 돌아왔고
머릿속에는 온통 가방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전 바보처럼 집에 가서 다시 가방을 찾아보았고 가격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팔찌 선물하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쓴 상태지만 이미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상태라서 손대면 안 되는 곳까지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렸고 다음 날 여친을 데리고 매장을 가서는 선물을 사줬어요. 백화점을 나오면서 여친은 정말 고맙다고 하더니 부모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갔다 올 테니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여친을 기다리며 할 일도 없어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했고 시간도 죽일 겸 약속 장소 근처를 걷다가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나 어떡해. 뭘 어떻게 대충 놀아주다가 보내면 되지. 그래도 나 걔랑 둘이 있으면 소름 끼친단 말이야. 잠깐 그러고 이런 거 받으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조금만 더 하자 술값도 공짜지. 선물 준 거 팔아서 돈 만들지. 이런 장사가 어딨어. 팔찌 받았을 때 걔가 나한테 한 행동들을 알면서 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여자친구를 그런 식으로 다른 남자한테 보내고 싶은 거야? 지난번 팔찌 받을 때 토 나오는 것도 억지로 참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따라 나왔잖아. 나랑 같이 있으면 끝까지 갈 일은 안 생길 거 아니야.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속았다는 분한 마음과 그것도 모르고 사랑이라 믿었던 바보 같은 모습 때문에 너무나 비참했어요. 여기서 더욱 찌질한 거는 둘이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길래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한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약속 시간이 지나고 10분쯤 지났을까 여친이 아닌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너희 둘이 나 빼놓고 논다고 해서 같이 왔는데. 미안. 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끝까지 찌질했어요. 그 친구와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녀에게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여친은 오히려 잘된 거라 생각을 했는지 그 한 통이 마지막으로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는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가지 않으니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그러냐고 묻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돈을 빌렸었다는 말만 드렸어요. 지금껏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아들이라 말없이 안아주는데 처음으로 펑펑 울고 말았어요. 못난 아들을 감싸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여자의 눈이 멀었는지 새삼 알게 되더군요. 당장에 사채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갚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돈을 갚고 나서는 바로 학교로 가서 휴학계를 냈고 군대도 지원을 했어요. 군대를 지원하고 몇 달간의 시간이 남아서 주중에는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노가다를 해서 부모님에게 빌린 돈 전부를 드리고 군대를 갈 수 있었어요. 군대라는 곳은 정말 사람을, 아니 나를 변화시켜주는 곳이었어요. 그때가 몸무게 110kg 정도 나갈 때였는데 제대를 할 때는 몸무게가 74kg로 변해 있었고 처진 피부는 헬스로 땡겨 올렸어요. 배의 왕자까지 만드는 건 무리였지만 상체 쪽은 운동 좀 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만들었고요. 살이 빠지니 바닥까지 내려갔던 자존감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안경을 벗기 위해 라식 수술도 해버렸어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명언이 맞는 게 훈남까지는 아니라도 그 비슷한 모습까지는 변했어요. 키 크고 뚱뚱해서 평생 놀림만 받고 살다가 살이 빠지니 오히려 큰 키가 나를 돋보이게 만들더군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전공은 살리지 못했고 평소 관심이 있던 커피숍 매장을 10평 남짓한 크기로 시작했어요. 커피숍을 시작한 곳이 사무실 밀집 지역이었는데 수많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월정액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일 점심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배달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13년이 지난 지금은 매장 3군데에 각각 매니저를 두고 있어서 시간 또한 자유롭고요. 하나 문제점이라면 그때 그 친구와 그녀에게 속고 나서는 여자를 믿지 못해서 연인을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못 만난 건 아니에요. 제대하고 만들었던 몸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고 몇 번 소개팅을 해서 상대편에게 연락이 왔던 경우도 많았거든요. 몸무게 관리도 전날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들면
다음 날은 한 끼도 안 먹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남자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술집 같은 곳에 가서 가벼운 만남으로 해결하며 크게 불편함 없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 나날이 계속되다가 하루는 커피숍 매장에 들러 매니저에게 업무 지시랑 특이사항을 듣고 나가려는데 눈에 들어오는 남녀 한 쌍이 보이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얼굴에 변화는 조금 있었지만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 날 가지고 놀았던 그 연놈들이었어요. 대학생 시절 찐따였다면 얼른 몸을 숨기거나 모른 척 매장을 빠져나갔겠지만 지금의 나는 피하기는커녕 날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궁금했어요. 이야, 오랜만이다. 세월도 흘렀고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길래 이름을 밝혔더니 둘 다 눈이 동그랗게 변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정말 어색하게 오랜만이다라고 하는데 둘의 행색을 보니 그렇게 형편이 좋아 보이지는 않더군요. 허영심은 아직 살아있는지 옷은 명품까지는 아닌데 얼추 가격은 나가 보이는 거였고 구매한 지 오래되었는지 낡아 보였어요. 근처에 사는 거야? 아니, 집은 다른 동네고 여긴 내가 운영하는 곳이라 매일 와봐야 돼.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친구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랑 같지만 그쪽 동네에서는 매장이 꽤 큰 편에 속했거든요. 성공했구나. 성공은 무슨, 이거 다 빚이야. 넌 요새 하는 일은 잘 되는 거야?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묻는 거지만 그 친구는 아무 말 못하고 말을 얼버무리더니 애꿎은 커피만 연신 들이켰어요. 옆에 앉아있던 예셔치는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지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다 일그러져서는 거의 울상이더라고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그 친구랑 예셔치는 내가 거길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 찾아온 거였어요.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고 예셔치는 말도 한마디 안 하길래 대충 인사를 마치고 의뢰하는 인사로 다음에 보자라고 하고 나가는데 그 친구가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는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너희들하고 내가 미쳤다고 엮이겠냐고 생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며 연락처를 주었고 매니저를 불러서 케이크랑 쿠키를 서비스로 드리라고 했어요. 예셔친이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행동한 거는 아니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전 나에게 했던 일을 갚아주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거의 잊혀질 때쯤 뜬금없이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라 말하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더니 통화를 끝날 때쯤에 저녁에 시간 좀 내어 달라고 했어요. 예전 그 일이 아니라도 대부분 이런 전화는 돈에 관련되는 일이 많아서 거절하려다가 어떤 수작을 부릴지 궁금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된 장소로 가보니 그 친구 혼자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셔친과 같이 나와서는 웃으면서 저를 반겼어요.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에 결혼은 한 건지 물어보았고 아직 결혼 전이라 하고는 자리만 잡으면 바로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사업에 성공해서 결혼하기를 바랄게 라고 했더니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던 그 친구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거창하게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요점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팔 계획이고 생각보다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3억이 부족하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빌려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3억만 투자하면 한 달 만에 5억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13년 동안 장사만 한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길래 부정적으로 그건 어렵겠다고 말을 하니 다음 계획을 실행하더군요. 실제로 전화가 온 건지 누구한테 부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화벨이 울렸고 다급하게 가볼 때가 있다고 하더니 예셔친과 식사를 마저 하라고 했어요. 나가는 그 친구 뒷모습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내 뭔가를 결심한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예셔치는 술병을 조심스럽게 들면서 내 옆으로 오더니 웃으면서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사람 참 안 변하는 게 고작 생각했는 방법이 20살 시절 어리숙한 나를 속였던 방법이라니. 그때부터 예셔치는 감성팔이를 하면서 정말 좋아했다는 둥 갑자기 연락이 없어서 슬퍼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술도 얼마나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던지 목적이 뻔히 보이길래 어디까지 하는가 싶어 장단을 맞춰주다가 술이 너무 취한 것 같다고 그녀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집에 가야겠다고 일어나 버렸어요. 가게 주인에게 대리를 불러달라고 하고는 차로 갔고 조수석에 앉아서는 당황한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데
예셔친이 계산을 하고는 차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에 혹시나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봐 잘 안 보이는 곳에 휴대폰을 놔두고는 동영상 촬영을 눌렀어요. 때마침 대리운전 기사분도 오셨는데 예셔친은 기사분에게 돈을 주고 보내고는 차로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어 자는 척을 했고 내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얼굴을 툭툭 쳐보기도 하고 몸을 흔들어 보더니 예셔친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로 그 친구가 뭔가를 전달하는 듯한 말들을 했고 예셔친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에 달린 블랙박스 저장칩을 빼냈어요. 그 뒤는 더 가관인 게 자기 휴대폰으로 나랑 사랑을 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찍었고 자기 옷이랑 밑으로 뭔가를 벗더니 내 입에 조심스럽게 문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가량을 그렇게 하더니 준비해온 봉투에 넣고는 사라지더군요. 한참을 더 자는 척을 하다가 갖는 걸 확인하고는 휴대폰에 영상이 잘 찍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가게로 다시 가서 주차장 쪽에 CCTV 영상도 확보해 놓았고요. 집에 가서는 불쾌감이나 분노보다는 다음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역시나 다음 날 오후쯤 그 친구 혼자 저를 찾아왔고 다짜고짜 자기 차에 타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차에 타기 전 휴대폰 녹음기를 얼른 켜서 주머니에 넣었고요. 그 친구는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더니 한숨을 크게 한번 쉬고 나서 왜 그랬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순진무구한 얼굴로 무슨 일 있냐고 되물었고 그 친구는 조금 전까지도 예셔친이 경찰서 간다는 거 간신히 말리고 왔다고 말하며 어제 연기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정성스럽게도 찍어놓은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너니깐 내가 무마시켜주겠다면서 대신 투자를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찌나 웃기던지 어떻게 사람이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질 않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최대한 멀쩡한 얼굴로 그건 어렵다고 예셔친에게 경찰서를 가든지 아님 용서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후회할 행동하지 말고 돈을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계속 그 친구랑 있으면 귀가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실에서 변호사에게 대학생 시절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리니 예전 일은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걸기가 힘들고 지금 일어난 일은 충분히 형사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걸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신고가 들어간 걸 알고는 매장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길래 매니저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는 자리를 피해버렸고 나중에 결과도 나왔는데 판결은 생각보다는 약하게 나왔어요. 조금 실망은 했지만 지난날 받았던 걸 돌려줬다는 만족감이 더 커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결과야 어찌 되었던 간에 그 두 사람은 한번 혼쭐이 났으니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이용하지는 않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